그런 말 나오네요. 이렇게 앞에. 예. 부실한 교재로 인한 시간과 돈의 낭비는 이제 그만, 뭐 이런 거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으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나 혼자 하느냐, 옆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들은 제가 앞에서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 입장이고, 그럴 때 이 책을 공부하시면은 아무래도 이거 자가학습이 가능한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책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좀 더 들어주면은 더 쉬워요.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제가 선정을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재를 선정을 할 때는 강사가 그냥 떠들어도 되면 두꺼운 책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여성발전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방과후 교실, 뭐 중학생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복습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복습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많이들 힘들어 하세요. 배우려는 의지는 강했는데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열심히 안 하면 안 돼요. 이 자격은. 다른 자격증 시험은 그냥 와서 3시간, 2시간 공부하고 그리고 댁에 가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시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과목은 복습을 안 하시면 안 돼요.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자, 한 장 더 넘기시면은요, 컴활 함수 사전하고 나와 있어요. 컴활 함수 사전. 컴활 함수 사전이 지금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한 90가지 나와 있나요? 90가지? 예, 통계 함수까지 굉장히 많은 양이 나와 있죠? 자, 넘기시면은 이제 뭐 모의고사도 나오고 최신 기출 문제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일 겁니다. 이 강용석 씨죠? 이 책을 지으신 분. 강윤석 씨. 예. 이분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다 맞출 생각하지 마라. 그럼 설렁설렁 해도 되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떤 건 아예 하지 마라 이거야. 시간 낭비될 수도 있으니까는. 어떤 것도 쉽게 나오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그건 금방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100점 다 맞고 합격하는 거나 78점, 85점 맞고 합격하는 거나 어차피 자격증은 똑같은 거니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책 우리 본책에도 그렇게 써 있었을 거예요. 앞에 입력하는 건 하지 말자. 시간 낭비니까는. 대신에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자. 뭐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함수 문제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함수 문제는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함수는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함수가 40점이잖아요. 70점 이상이 합격인데 40점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문제만 맞추면 68점 나오니까 불합격이고, 두 문제 맞추면 76점이고, 근데 앞에 1번 문제 5점짜리 안 푸니까 71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1점인데 행여나 2점짜리 틀려버리면 69점 돼서 불합격 되니까는 3개는 맞추자 이거죠. 3개는. 자, 이제 책에 있는 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엑셀을 실행해서요. 엑셀을 실행해서 그 함수 문제 한 번씩 풀어볼게요. 열기 눌러서 길복 컴마 2급에 있는 계산 작업 문제 모음인가요? 네. 지금 실전 A형, B형, C형, D형 뭐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페이지 어디냐면은 예, 86쪽에 나와 있는 내용 계산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다른 건 다시 풀어서 부록에 있는 거 한번 열어보죠. 부록. 자,
06의 부록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그 06 폴더, 부록 폴더에 가셔서 이 책에 보시면 데이트라고 돼 있나요? 예, 이거부터 하나씩 볼까요? 8페이지가 데이트 함수죠? 예, 거기서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예, 맞네요. 이렇게 돼 있네요. 받아놓은 게 없어질 것 같아요. 네? 받아놓은 게 없어질 것 같아요. 아, 받아놓은 게 없어졌죠? 열개 눌러서요. 열개 눌러서 지금 그 길버커마 리그에 있는 6번이잖아요. 부록이요. 그럼 여기 뭐가 많잖아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귀찮으시면 D 누르세요. D로 시작하잖아. 데이트니까. 만약 K로 저기 S로 시작하는 게 있으면 S를 누르면 S자로 탁 나와요. 이렇게. K는 없네. P 그럼 뭐야? P로 시작하는 함수 있네. Y 그럼 Y로 시작하는 함수 있고. 그렇죠? D 그럼 D로 시작하는 함수 있잖아요. 알파벳을 누르시면 그 함수로 가요. 그 글자를 찾아요. 엑셀 기능이 아니라 자 보세요. 이 안에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난 D로 시작하는 폴더를 찾을까? 그럼 T 누르면 어떻게 돼요? D로 간다고 이렇게. 그럼 D만 움직여. D만 이렇게. 예. I 그러면 어떻게 돼? I로 가잖아. 이렇게. I로 가잖아요. 이렇게 해당 폴더를 찾는 거예요. 자, 하여튼간에 데이트라는 함수를 찾았어요. 자, 데이트는 시험에 간혹 나오죠.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한번 볼게요. 는 데이트 괄호 열고 는 데이트 괄호 열었죠? 그 다음에 년 컴마 월 컴마 일 이러면 되지. 엔터 치면 되지. 2004년 09월 17일 되죠. 자, 얘 자동 채우기 쭉 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답이 나왔나요?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깨진 거 있죠? 뭐가 깨졌어요? 여기 선 깨졌죠? 여기 자동 채우기 이렇게 훑고 나면은요 선이 깨져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요거 그 서식 없이 채우기 누르면 되지. 그 서식 없이 이상하게 나왔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얘들 블럭 잡아서 셀 서식 컨트롤 1번 들어가서 뭐로 바꾸면 돼? 날짜로 바꿨죠. 그렇죠. 예. 1545년이 이상하게 됐죠? 1545년이 이상하게 되지 않았어요? 1545년도라는 연도가 있어요? 연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연도가 1900년 1월 1일부터가 연도예요. 이상하게 나온 것 뿐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950년, 2004년, 2004 이거 다 제대로 나오죠? 나머지는요 2005년 이런거 근데 여기 이상하게 됐죠? 2004년 13월 45일이잖아 만약에 2004년 13월 45일이라고 치면 글자가 돼요. 날짜가 안 돼. 그러나 데이트라는 함수 안에다가 2004, 13, 45를 쓰면은 알아서 2005년으로 넘어갈 테고 13월이니까 그럼 1월 45일이죠. 2005년 1월 45일이잖아. 1월 45일이 없죠. 그러니까 1월달은 31일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14가 남으니까 어떻게 돼? 2월 14일 되는 거죠. 자동으로 넘어가요. 알아서. 직접 쓰면 안 되지만은 함수를 쓰면은 알아서 날짜가 자동으로 변환이 된다 이거지. 데이트 시험에 우리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보통 안 나오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생년월일 앞에 있는 연도 두 자리를 자르고 이런 거 했었죠. 근데 앞에 1900을 붙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9라는 글자랑 앰퍼샌드 기호랑 결합시키는 문제 나왔었죠. 예. 그러니까 단순한 함수예요 이거는요.
자, 이번에 day라는 함수는 날짜 중에서 요거 며칠이냐 하는 것만 계산한 함수예요. day는. 자, 4번에 이어라는 함수 있죠. 이어 함수. 이어는 뭐예요? 연도만을 빼내는 함수지 뭐. 연도만을 빼내는 함수. 그 다음에 데이스 360은 뭐예요? 10페이지 3번에 데이스 360은 1년을 12달, 한 달을 30일로 계산한 함수죠. 뭐 언제 빌려가고 언제 반납해가지고 며칠간 빌려갔는가 계산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데이스 360은 그런 정도로만 계산하시면 돼요. 날짜와 날짜. 내가 몇 월 며칠 날 뭐를 빌려갔는데 몇 월 며칠 날 반납했다 이거야. 며칠간 빌려갔느냐 이거죠. 그럼 날짜에서 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세요? 이렇게 했지. 는 데이스 360 괄호 열고 작은 날짜 큰 날짜 이거 했잖아요. 이렇게 작은 날짜 앞에 넣고 컴마 큰 날짜 했잖아요. 그럼 날짜가 며칠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데이스 360 함수는 그렇게 계산하는 거였어요. 자, 위크데이 12번 5번 12페이지 5번에 위크데이 한번 열어볼게요. 열기 눌러서 W자 누르면 어떻게 돼? W자 누르면 W자로 시작하는 함수로 바로 가죠. 자, 보세요. 열기 눌렀잖아요. 그럼 저기 ABCD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클릭하고 이 동네에다 클릭하고 키보드로 W를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W로 시작하는 함수를 쫙 찾는다고. 위크데이라는 함수가 있네. 위크데이. 얘를 한번 열어보세요. 이런 함수 나왔어요? 자, 위크데이는 옵션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써볼게요. 는 위크 나왔다. 위크데이 뭐라고 써있어요? 위크데이 함수의 뜻이 뭐라고 써있어요? 옆에 나오네. 일정 날짜의 요일을 나타내는 1에서 7까지의 수를 구합니다. 날짜가 있는데 넌 무슨 요일이니? 수요일이니? 목요일이니? 라고 답을 대답하는 게 아니라 너는 요일이 뭐니? 그러면 난 3, 난 5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지 숫자로. 자, 어떻게 했다? 시리얼 넘버니까 여기를 클릭하고 컴마 리턴 타입이 있죠. 리턴 타입은 1, 2, 3이 있어요. 1, 2, 3이 있어요. 자, 1이라고 쓰고 엔터 쳐보세요. 어떻게 되나? 자, 여기에서 1이 뭐냐면 1이 뭐냐 이거지. 1. 옵션이 1이면 일요일이 1, 월요일이 2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달력 보세요. 달력 앞에가 뭐예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요? 일요일부터 시작해요? 일요일부터 시작하죠? 여기 일요일부터 시작하잖아. 근데 옵션이 1이래. 그래서 일요일이 1이야. 그러면 토요일은 얼마예요? 6이지. 7이지. 7. 그렇죠? 근데 옵션이 2인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요. 옵션이 월요일이 1이고 화요일이 2고 일요일이 어떻게 돼? 일요일이 7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책에 나와 있나 볼게요. 위크데이 함수는 날짜에서 요일을 추출하는 함수인데 기본적으로 요일은 1, 일요일부터 7, 토요일까지 표시한다 이거지. 기본이. 근데 옵션을 2로 넣어주면 결과도 1에서 7까지 나오긴 나오지만 이때 1 그러면 월요일이 1이고 일요일은 7이 되는 거고, 옵션을 1로 쓰면은
만약 1 나왔다 결과가, 그럼 걔는 일요일이고 7 그랬다 그럼 걔는 토요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잠깐 볼게요. 여기 옵션이 지금 결과 7이 나왔죠. 옵션 2를 썼는데 7이래. 7. 그럼 7이 뭐야? 얘는 토요일이지. 토요일 맞죠? 그렇죠?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셀 서식으로 꾸며볼까요? 보세요. 는 얘를 찍어. 그냥 얘를 찍었어요. 그렇죠? 얘를 찍었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찍었는데 셀 서식을 바꿔주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사용자 지정에 가서 여기다가 가로 열고 AAA라고 써보세요. AAA 가로 열고 AAA 괄호 닫고 해보세요. 소문자로 쓸까요? 이렇게 써주시라 이거지. 여기다가 셀 서식을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AA가 뭔데? 우리말로 무슨 요일 나오는 거? 무슨 요일 나오는 거? Y는 뭐예요? 연도죠? MM은 월이죠? DD는 일이죠? AAA는 뭐예요? 금, 월, 목 이렇게 나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셀 서식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어떻게 돼? 얘는 토요일이고 이건 금요일이고 이건 목요일이고 이건 월요일이래. 그러면 숫자가 뭐로 나올 거야? 여기는 같은 토요일이니까 7 나오겠지. 여기 금요일이니까 뭐가 나와요? 6 나오겠죠. 얘는 5가 나오나요? 얘는 2가 나올래나요? 자동 채우기 해보면 되지. 이렇게 똑같네.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요일을 너 토요일이니 일요일이니 라고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나 7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옵션 값 2를 썼을 때 7이야 라는 거지. 옵션 2를 쓰면 어떻게 돼? 그때도 달라지지. 옵션 2를 쓰면 달라진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떻게 응용해? 이렇게 응용하지. 요거를 어떻게 응용하냐면은 요일 번호를 이용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도 해요. 는 추수 weekday A의 네 번째 컴마 1. 그럼 이건 뭐예요?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환산하라는 거죠. 값이 얼마냐 물어본 거죠. 근데 추수는 뭐예요? 골라 잡아죠. 옵션 2를 쓰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요일부터 나오는 게 일요일? 그럼 일요일. 옵션 2면 뭐예요? 옵션 2, 얘가 2면. 2면이니까 여기 요거. 2면 월요일이죠? 그럼 여기도 뭐라고 쓸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렇게 이런 함수를 쓰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쓰면 내가 무슨 요일인지 나온다 이거지. 얘를 보세요. 얘를 여기다 제가 써볼게요. 여기다 써볼게요. 저 어떻게 똑같죠? 요일 똑같잖아.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너에 해당하는 요일의 값이 1이면 그럼 만약에 얘를 2로 쓰면 어떻게 될까? 2를 쓰면 얘를 2로 쓰면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야 돼.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 일요일이 나와야 돼. 옵션 2를 쓰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나가는 거. 옵션 2를 쓰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나가야 되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수함수를 이용해서 시험을 이렇게 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오른쪽에 있는 today는 무슨 함수예요?
오른쪽에 투데이는 무슨 함수입니까? 이 컴퓨터가 왜 이래? 자, 오른쪽에 있는 6번의 today는 오늘 날짜를 보여주는 함수예요. 골라볼까요? T 누르면 T로 시작하는 함수 나왔네. today 이거예요. 이거 오늘 날짜를 표현하래. 오늘 날짜를. 그럼 오늘 날짜 어떻게 써요?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도 나오죠. 컨트롤하고 세미콜론 키 누르면 날짜가 나와. 자동으로 오늘 날짜가. 그런데 이 문제를 저장했다가 내일 열어보면 어떻게 돼? 내일 열어보면 어떻게 돼? 9월 9일이지. 근데 여기다가 는 today 하고 쓰자. 이거 는 today 괄호 열고 닫고. 모든 함수는 함수명을 쓰고 괄호를 열죠. 그리고 괄호를 닫는데 아까 데이트 함수에는 연, 월, 일을 써야 되지만 today 함수 안에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넣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엔터를 치면은 오늘 날짜가 나온다고. 그런데 아까 직접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서 직접 쓴 날짜하고 함수를 이용해서 쓴 날짜하고 차이는 뭐냐면 얘는 내일 열어보면 어떻게 돼? 9월 10일로 나오지. 내일 날짜가 9월 10일이니까. 얘는 직접 썼으니까 10년이 지나가도 그냥 요 날짜 그대로 나오는 거죠. 함수를 쓰면 10년 후에는 10년 후의 날짜로 나오겠지. 예. 그러면 얘를 응용한 문제는 뭐가 있을까? 얘를 응용한 문제는 이 시험에 우리 나왔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이 사람이 결혼기념이 2008년에 결혼했대. 그럼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2015년도에서 빼줘야죠. 그럼 어떻게 빼? 는 이어 today 이어 today니까 뭐야? 올해 년도가 나오겠지. 이렇게 올해 년도 빼기 이어 뭐? 결혼기념일 날짜 이렇게 쓰면 되잖아. today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연도 2015년도 빼기 왼쪽에 있는 결혼기념일에 있는 연도 2008년. 2015에서 2008을 빼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 결혼한 지 7년 됐어.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좀 어색하지만 셀서식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도 되죠. 세미콜론만 눌러주면 돼. 7년 됐다고 이 사람. 그럼 결과는 뭐예요? 이 사람 7년 차니까 화원식이잖아. 화원식. 그렇죠. 빼내는 거잖아요. 화원식이라는 걸 계산하는 거잖아요. 우리 풀어봤던 문제잖아요. 어떻게 풀어요? VLOOKUP 함수 써야지. VLOOKUP 여기다가 VLOOKUP 누가 내 결혼기념일에 결혼한 지 몇 년 차 되는 거니 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서 이 밑에 있는 표에서 F4번 키 누르고 컴마 어디에 해당하는 거 왼쪽은 결혼 날 오른쪽은 결혼식 명칭 2를 써야지. 컴마 또 뭐를 써야 돼요? 유사하게 일치하는 거 찾는 거지. 이건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이렇게 쓰면은 이 사람이 7년 차니까 화원식 나온 거지. 답은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13페이지) 중간에 보면 정답이라고 돼 있어요. 정답. 그 얘기예요. 우리 문제 풀면서 실기시험 대비하면서 이 문제는 풀었다고요. 근데 새롭네, 처음 보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안 돼요. 예. 자, 14페이지에 나온 타임과 그 옆에는 hour나 그 다음 minute나 이런 거 잘 안 나오더라고.
근데 어쩌다 나오면 이제 미치는 거지. 잘 안 나오는 줄 알았더니.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7번 14페이지 14페이지 타임이라는 함수를 열어볼게요. 타임. 자, 기출문제를 한번 열어보세요. 기출문제. 자, 이게 뭐냐면요. 문제가 10시 15분에 출발했대. 근데 5정거장을 거치고 온대. 근데 한 정거장 4분씩 소요가 된대요. 자, 정거장당 4분 소요된다고. 4분 소요. 그러면 보세요. 10시 15분에 출발했으니까 4분이 소요되면 5정거장 통과하는 동안 20분 지나죠. 그럼 10시 15분에 20분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10시 35분에 도착하겠죠. 다 계산되시죠? 이걸 해봐라 이거지. 무슨 함수 써서? 타임, 미니트, 아워. 무슨 함수 쓰냐면 타임이라는 함수하고 hour라는 함수하고 minute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계산해보래요. 계산해봐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자고. 자, 10시 15분에 출발했어요. 5정거장 지나서 도착입니다. 근데 한 정거장당 4분 소요가 되니까 10시 15분에다가 5 곱하기 4를 더해서 얼마가 된다? 10시 35분이 된다 이거죠. 계산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이제 함수로 계산할 줄 알아야죠. 어떻게 되나 볼까요? 첫 번째, 타임이라는 함수를 쓰래요. 타임이라는 함수. 타임 함수를 쓰고요. hour라는 함수를 쓰고요. minute라는 함수를 쓰래요. 그러면 타임은 뭐냐면요. 타임은 여기에 시, 분, 초를 넣어주면 돼요. hour는 뭐냐면은요. hour는 시간을 써주는 거야. 그럼 시간에 해당하는 시만 빼내는 거고, minute는 여기도 시간을 넣어주는 거야. 시간을 넣어주면 얘는 시만, 얘는 분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지금 몇 시 15분이야? 그러면 너는 10, 너는 15. 10시 15분에 해당하는 hour를 계산해봐라. 그러면 10 하고 나오는 거고, 10시 15분에 대한 미니트를 계산해라. 그러면 15분, 1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 C에는 뭐가 들어갈까? 여기 C에는 뭐가 들어갈까? 요거 들어가죠. 요거. 여기 C에는 10시 15분에 해당하는 10시만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여기 분에는 뭐가 들어가요? 출발 시간 15분에다가 5정거장 4 곱해서 20분 소요되잖아. 20분. 거기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초는 그냥 0초 하면 돼. 0초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 C는 뭐냐면은 10시 15분에 해당하는 10을 써줄 거고, 분해는 10시 15분에 해당하는
15 그리고 얼마를 더할 거냐면 5 곱하기 4라고 하는 20분을 더해야 되겠죠. 20분을 더해야 되겠지. 근데 초는 얼마를 넣어주면 돼? 0 넣어주면 되지 뭐. 그럼 보세요. 지금 출발 시간이 B 네 번째죠? B 네 번째잖아. 그러니까 는 타임 hour B의 네 번째. 그럼 뭐가 되는 거야? 10시 15분에 해당하는 시간만 집어넣은 거지, 시간만. 그래서 C 계산했고, 분은 어떻게 돼요? 미니트, B의 네 번째 셀. B의 네 번째 셀이 10시 15분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15만 했을 거라고. 근데 거기다 더하기 얼마? 5정거장이니까 얼마야? C의 네 번째. C의 네 번째 곱하기 얼마? 4분씩. 한 정거장 4분씩. 컴마 0초. 초는 0초 하면 되지 뭐. 요것이 우리 책 1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기출문제 따라잡기 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얘를 이제 여기다가 뭐 넣어볼까요? 넣어볼까 이렇게. 예. 맞네. 맞을 거라고. 타임 함수가 간혹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타임만 나오기에는 아까 뭐가 있었냐면 이거 있었죠. 그 날짜에 보면 이어라는 함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month라는 함수가 있었고, day라는 함수가 있지 않습니까? 연월을 막 빼는 함수. 그것처럼 시간에도 hour, minute, second 10분 초만 빼는 함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date라는 함수가 나오면 year라는 함수하고, 그 다음에 month라는 함수하고 day라는 함수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time이라는 함수 안에는 뭐가 같이 포함될까요? hour, 시간과 minute, 분과 second, 초가 나오겠지, 초. 그러니까 date는 날짜로 만드는 함수고 time은 시간을 만드는 함수인데, 날짜라고 하는 건 연월일이 합성이 돼야 되는 거고, 시간이라는 건 시분 초가 합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연관되는 함수들이에요. (19페이지) eDate라는 함수가 나왔어. eDate. eDate라는 함수가 뭐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는 eDate 날짜를 주고 컴마 3 그랬어. 그건 뭐야? 날짜에 3개월을 추가하다 이거죠. 마이너스 3 그럼 뭐야? 3개월을 감소시키면 뭔지. 그러니까 는 eDate 2015년 09월 09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있는데, 여기다 3을 더하면 뭐가 돼요? 2015년 12월 09일이 되나요? 3개월 추가하는 거니까. 그럼 이건 뭘까? 마이너스 3을 쓰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을 쓰면 987 7월이 되나? 6월이 되나? 6월이 되나요? 그렇죠? 9월 9일에서 3개월 전이니까 6월 9일이 되겠지 뭐. eDate 함수. 그냥 몇 개월 전후로 돌아가는 거야. 3개월 전, 1개월 후, 뭐 이런 거. 근데 이 새로 나온 함수가 최근에 필기 시험에 보니까
이오먼스라는 함수가 나와요. 이오먼스 뭐야? 이오먼스라는 함수가 나오더라 이거지. 이오먼스. 똑같은 건데 이거예요. 2015년 09월 091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에 컴마 3을 쓰면 뭐가 되느냐? 이어먼스는 3개월을 더했는데 3개월을 더한 그 달의 마지막 날짜. 2015년 12월 9일이죠. 3개월 지나면. 그 2015년 12월은 며칠까지 있어요? 31일까지 있다. 자, 여기다가 는 이어먼스 날짜를 주고 3을 쓰면은 이거는 날짜에 3개월을 추가한 마지막 날짜. 기존 날짜에 몇 개월을 추가하던 몇 개월을 빼던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달의 마지막 날짜. 만약에 5월달에 그러면 5월 31일이고 2월달 같으면 윤년이냐 평년에 따라서 28일이냐 29일이냐 알아서 나오겠죠. 이게 필기시험에 나오더라고. 실기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필기시험에 나와요. 보기 중에서 틀린 걸 고르시오, 맞는 걸 고르시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13번째, 14번째가 이데이트하고 이어먼스인데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기시험에는 안 나오다가 필기시험에 간혹 한두 개씩 나오니까 20페이지에 나오는 워크데이는 뭐예요? 일한 날짜지. 일한 날짜. 워크니까 몇 월 며칠서부터 일을 하세요? 며칠간 하세요? 그야 당신 9월 9일 오늘부터 일하세요? 20일간만 일하세요? 이거죠. 그럼 보세요. 날짜를 한번 제가 여기서 볼게요. 9월 20일에서 20일간 일하면 하나, 둘, 셋, 토요일 일을 빼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10월 6일까지 일하라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근무 날짜가 주 5일째니까. 근데 우리는 일요일만 쉬어요 이럴 수도 있고 우리는 월요일날 쉬어요 이러는 회사도 있겠죠. 그건 옵션에 따라 달라요. 근데 기본 옵션은 토요일 일요일 안 해. 평일만 일하는 거야. 그게 워크데이예요. 그게 워크데이. 워크데이 함수는 특정 일을 기준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과 휴일 날짜를 제외하고 지정한 근무일 수만큼 지난 날이 며칠인지를 계산하는 함수다 이거지. 요것도 필기시험에 나오더라고. 실기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실기시험에 뭐 나오라 그러면 하면 되죠. 뭐 어려운 건 아니지. 자, 그 다음 22페이지 if 함수. if 함수는 뭐 한번 열어볼까요? if 함수가 나왔는데 if 자, 기출문제 한번 열어보세요. 밑에 기출문제. 이 문제가 나와 있을 거다. 22쪽에 중간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따라잡기. 근태점수, 실적점수, 연수점수 세 가지 모두 70점 이상이어야 된대. 그럼 얘는 70점 안 되니까는 승진 안 되겠네. 승진은 2명이네. 그렇죠. 7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승진이라고 주려고 아니면 비워두래. 그럼 어떻게 돼요? 는, if 물어봐야죠. 자, 보세요. 얘도 70점 이상이어야 되고 쟤도 70점 이상이어야 되고
연수 점수 얘도 70점 이상 해야 돼. 이 세 가지 모두 다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요 앞에다 뭐를 써야 돼? and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돼. 그럼 뭐래? 승진 아니면 뭐 빈칸 이렇게.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22쪽 중간에 보면 정답이라고 나와 있어요. if and 괄호 안에 근태 점수, 실적 점수, 연수 점수라고 하는 C의 세 번째, D의 세 번째, E의 세 번째 값이 크거나 같다 70, 크거나 같다 70, 크거나 같다 70 다 만족을 해야만이 그때는 승진 아니면 빈칸 이런 거란 말이에요. 가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 시험에 전형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죠. 자, 22쪽의 if 함수는 상단에 보세요. 상단에 그 출제된 횟수를 보시면 나오잖아. 얼마나 많이 출제가 됐는지. 그러면 지금 우리 and라는 함수를 연산자를 같이 썼죠. and라는 함수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른쪽 18번째 항목이 and라는 함수인데 and 자체만 가지고 물어보지는 않아요. if 안에다 묻는 거지. if 안에다가. 그러니까 and도 많이 나와요. or라는 함수도 있지. or이라는 함수. or라는 함수는 뭐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는 거고 and는 모두 만족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 and 대신에 or이라는 함수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빵점 맞아도 좋아. 70점 이상 하나만 있으면 돼. 그거잖아. 그러니까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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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점 그럼 이 사람은 승진 대상자가 아니야. 다 70점 이상이 넘어야 돼. 70 70 70 70 70 71 70 이러면 승진이 될 줄 몰라도 500점 다 맞다가 마지막 점수 하나만 69 그럼 이 사람은 떨어지는 거지. 그렇게 계산하는 함수가 and예요. or라는 함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or도 나와 있잖아요. 자, 25쪽 20번 문제 not는 뭐예요? not 반대라고. 나는 5보다 크다? 그거의 not 그럼 뭐야? 반대야. 반대. 크다의 반대가 뭐예요? 크다의 반대. 엄마 대답을 안 하시네. 크다의 반대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크다의 반대는 안 크다지. 안 크다라는 말은 뭐예요? 작던지 혹은 같던지 이거잖아. 그렇죠. 왜냐면 비교하는 대소관계는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다의 반대는 안 큰 거니까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거죠. 작다의 반대말은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실수하실까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뭐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니라 엑셀에서는 아니 우리 세상 속에서는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실수하실까봐 그래서 그런 거예요. 26페이지 if 해라. if 해라. 굉장히 중요한 함수죠. if 해라.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좀 할게요. if 해라 함수 한번 볼게요. if 해라.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자, if에라는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거 입학지원자 현황이라고 해서 우리 풀어본 문제예요. 한번 좀 볼게요. 지금 내신 등급을 가지고 밑에 있는 표에서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2등급이면 A가 나와야 되는 거죠? A등급 맞는 거 맞죠? 14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2등급이고 11에서 13까지는 D등급이고 6은 뭐죠? 6? 4에서 7 사이에 있으니까 B등급이 되는 거죠. 근데 0등급은 없잖아요. 오류가 나야죠. 오류가. 자, 먼저 는 HLOOKUP 밑에 있는 표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HLOOKUP 써야 되겠죠. 괄호 열고 왼쪽에 있는 등급을 선택할 겁니다. 마우스로 클릭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위에 걸 클릭하고 내려와도 된다 그랬어요. 예. 아니면 2에 3이라고 직접 키보드로 써도 되고. 컴마 이 여기 써 있는 등급이 여기 있는 등급이 아래 표에서 이 하단에 있는 표 있지 않습니까? 이 표에서 이 표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F4번 키 눌러야죠. 그 달러가 쪽 찍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하단 표에 있는 첫 번째 줄은 등급, 내신 등급이고 두 번째 줄에 있는 거는 뭐예요? 평가 등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라고 써야지. 2. 그 다음에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죠. 1에서 4 전까지는 A고 4에서 7 전까지는 B고 7에서 11 전까지는 C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컴마 유사일치를 안 써도 되는 거죠. 기본값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답이 되는데 문제는 요거예요. 요거. 내신 등급에 따른 평가 등급을 매겨야 되는데 0등급이면 내신 등급 0등급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런 겁니다. 는 if 에라라는 함수는 뭐냐면 계산을 써요. 계산식을 쓴단 말이야. 계산식이 정확히 이상이 없으면 결과가 나올 건데 이 계산식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은 오류일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를 뭐 만들자 이거지. 어떤 계산식을 함수식이 들어가던 하여튼 계산식을 했는데 오류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대비해서 그렇게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뭐라고 좀 표현을 해주자 하는 거죠. 그래서 if에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럼 요 앞에다가 HLOOKUP 앞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if 에라 함수 쓰고 그럼 if 에라 안에 HLOOKUP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이상이 없으면 평가 등급이 나올 테고 만약에 이 내신 등급에 따른 평가 등급이 오류가 발생하면 이렇게 다섯 번째,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출력하래요? 등급 오류라는 메시지를 출력해라 이거지. 이렇게 그래서 네? 달러 표시는요 뭐냐면은 이거예요. 지금 요 2등급이나 14등급이나 1등급이나 8등급이나 다 여기에서 찾아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요. 컴퓨터는 상대적으로 계산하느냐 절대적으로 계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등급란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왼쪽 걸 물어보죠. 왼쪽 거 물어보잖아요. 얘도 왼쪽 거 물어보는 거죠. 내신 등급을 이용해서 평가 등급을 매기는 건데 왼쪽에 있는 내신 등급을 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이 아래에 있는 거에다가.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달러가 안 들어가면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먼저 보세요. 달러가 안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상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얘는 13번째 14번째를 가지고 표를 잡았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따지냐면요, 그 밑에 걸 잡아요. 얘는 그 밑에 걸 잡고요, 얘는 그 밑에 걸 잡고, 항상 하나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 내려가. 왼쪽에 있는 등급을 가지고 아래에 있는 표에서 찾아라 그랬는데, 얘가 왼쪽을 가지고 2등급을 매기면 그 다음 거는 뭐냐면 똑같이 따라가요. 왼쪽 거를 가지고 요렇게 간단 말이에요. 얘가 노란 걸 칠했으니까 밑에 거는 뭐냐면 그 하나 아래를 내려가고, 그 밑에 거는 뭐야, 그 아래를 더 하나 더 내려간다고. 이거를 우리는 상대적인 계산법이라 그래요. 상대적인 계산법. 그런데 이것을 계산하기 쉽게 설명드리면은, 왼쪽에 있는 내신 등급은 내 왼쪽 거잖아요.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엉뚱한 데 있는 거 있잖아. 이거 얘들 거는 꼭 F4번 키 눌러주세요. 그 달러가 들어가게끔. 달러가 들어가면 얘는 그대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상 없이 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if error 함수에 의해서 등급 오류가 발생할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왜냐면 0등급이라는 말은 없잖아, 여기. 근데 0등급은 에러가 났단 말이야. 함수가 계산을 못했어. 그러면 너 혹시 H루급을 계산해서 했는데 답이 나오면 그 답을 출력하지만, H루급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오면 너 등급 오류야 라고 계산을 해주게끔 if er라는 함수를 하나 넣어준 거죠. 그래서 넣어주면은 이제는 세상에는 오류가 안 나는 거야. 오류가 발생할 거라면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오류가 발생할 경우라면, 오류일 경우에는 이렇게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계산식을 쓰라 했는데 계산식에 오류가 발생하면은 그냥 에러가 나버린단 말이에요. 오류가 나니까 더 이상 계산이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계산하다가 계산이 이상이 없으면 답이 나오면 되겠지만, 계산을 하다가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할 경우의 내용을 계산해줘라 이거지. 처리해줘라 이거야. 그래서 if error, 만약에 에러가 발생한다면 이런 식으로 함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함수가 시험에도 잘 나오더라 이거지. 이제는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22번째 daverage라는 함수가 나와 있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자 보세요. d average, d sum, d max, d minimum, d count, d count a, d product 등등. 또 뭐가 있냐면 d get이라는 함수도 있고요, d stdev도 있고, d var도 있고 그래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네. 함수가 11가지가 나와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그런데 밑에 요것들은 잘 안 나오고요. 요것들은 잘 안 나오고, 요 위에 것만 잘 나오는데, 그 중에 daverage가 제일 잘 나와요. 왜냐면 평균 계산하면 소수점도 발생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랑 물려주면은 복합적인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시오,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daverage가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풀으라 그러면 그냥 평균 구한다고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그럼 답이 나와요. 자,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D average 기출문제 한번 가서 봅니다.
27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예. 우주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종합점수에 대한 종합점수. 자, 여기 보시면 3개가 지금 우주고등학교 학생의 종합점수들이 3가지가 있는데 얘들의 평균을 계산하래요. 그러니까 조건부 평균이죠? 조건부 평균이잖아요. 자, 그러면 조건부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는 뭐가 있어요? 조건부 평균을 나타내는 함수가 뭐뭐 있을까요? 지금 배워야 되는 t average 이거 있을 수가 있고 또 뭐가 있나요? average if라는 함수가 있죠. average if. 또 뭐가 있어요? average if s도 있을 수 있겠죠. 조건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sum if 있죠? sum if 나누기 count if 해도 돼요. 합계를 개수로 나누면 되잖아. 조건에 맞는 합계를 조건에 맞는 개수로 나누면 조건에 맞는 평균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필기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이 조건에 합당한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럴 때 어떤 함수가 들어가는지 필기시험에는 나온단 말이에요. t average로 풀 수도 있고 average if로 풀 수도 있고 sum if 나누기 count if로 풀 수도 있고. 근데 그냥 average로 풀어라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거는 가능하죠. 보세요. 자, 여기다가 는 average 이것도 맞죠. 우주고등학교 학생의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하는데 제가 3개를 선발해서 찍었잖아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이렇게 해도 답이 나와요. 또 어떻게 해도 돼요? 는 average if 해가지고 범위를 주고 우주고라고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블럭 잡으면 똑같지 뭐. 그렇죠. 우주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우주고가 글자가 들어간 게 3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 둘, 3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해당하는 것들의 평균을 구하였잖아. 똑같지. 그 다음에 지금 계산할 t average도 맞죠. 자, 는 t average라고 쓰고 전체를 블럭 잡고 컴마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할 거고 컴마 출신고가 우주고. 그래도 답은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평균을 어떻게 계산하래요? 소수점 이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소수점 이하를 한 자리만 남겨놓으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보세요. 는 라운드 가로 열고 t average 가로 열고 블럭 잡아서 컴마 종합점수 컴마 출신고가 우주고 그리고 컴마 1 그러면 되지. 1 컴마 1이 뭐야? 소수점이야. 한 자리만 나와라 이런 얘기죠. 자, 이때 F2번이라고 해서 제가 종합점수를 클릭했는데 종합을 클릭하지 않고 하나 둘 셋 넷 5라고 써도 되죠. 숫자 5. 왜? 성명이 첫 번째고 종합점수가 5번째 항목이니까 여기다 숫자 5라고 써도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5라고 쓰지 말고 그냥 클릭하면 되잖아. 이렇게 클릭하면.
답은 거기 책에 있어요. 답은 책에 있어요. D 에버리지가 가장 잘 나와요. 자, 그러면 문제 낼게요. 우주고등학교 학생들의 종합점수의 편차를 구해보세요. 편차. 편차가 뭐예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뺀 게 편차죠. 그럼 무슨 함수를 써야 될까요? 제일 큰 값을 계산하는 Dmax를 써야 되고 D미니멈 써야죠.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자, 우주고 종합점수의 편차를 구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차라는 말은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시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는 D 미니멈 D 맥시멈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컴마 종합접수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겠죠. 그 다음에 조건은 뭐야? 초신구가 우주고 이거죠. 여기에서 빼기를 똑같아. 함수 똑같아. 근데 뭐만 바꾸면 돼? 미니멈만 바꾸면 되죠. D 맥시멈의 함수나 D 미니멈 함수나 똑같아. 괄호 속에 들어있는 거 똑같아. 함수만 바꾸면 되는 거야. 예. 그럼 제일 큰 점수가 90.5고 제일 작은 게 79니까 11.5 편차 나겠지 뭐. 어렵지 않게 가능하실 수 있어요. 예. 28페이지 29페이지 보시면은 D 미니멈하고 D 맥시멈하고 나와 있는데 D 미니멈이나 D 맥시멈이나 D 썸이나 D 에버레이지나 문법이 똑같아요. 자, 무조건 데이터베이스는 전체를 블럭을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에 계산할 거냐, 뭐를 실기점수 계산할 거냐, 필기점수 계산할 거냐, 그 항목을 클릭해주면 되고, 조건이 뭐냐 이거지. 근데 출신구가 우주고 같으면 블럭 잡으면 되지만 출신구가 대한고 같으면 어떻게 돼? 조건을 못 잡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다가 출신구가 대한고라고 써야지. 이렇게 써놓고 여기를 블럭 잡아줘야지. 그때는 조건이 여기는 출신구가 대한고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조건을 못 잡거든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조건을 걸 때는 이렇게 딴 데다 조건을 쓰고 거기다 블럭 잡으면 되지 뭐. 이거는 뭘까요? 조건을 이렇게 걸면 뭐가 돼? 조건을 이렇게 걸면 뭐예요? 출신고가 우주고 아니면 대한고, 우주고 혹은 대한고인 경우에 그럼 얘도 포함되는 거지. 출신고가 우주고만 따지는 게 아니라 출신고가 대한고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럼 출신고가 우주고등학교 혹은 출신고가 대한고등학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급 필터 배웠잖아요. 고급 필터에서 조건 가는 거 있었죠? 만약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만약 조건을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 필기 점수가 75점 이상인 사람들의, 자 한번 써볼게요. 제가요. 는 D 카운트 가로 열고 무조건 데이터는 다 잡아요. 이렇게 이때 필기에 클릭하고 필기의 개수를 세라는 거죠. 필기 점수의 개수를 세라는 거죠. 조건은 뭐냐면 이렇게 잡았어. 그럼 뭐가 돼? 75점이 몇 명이냐 이거야. 다 75점인데 5명 나왔네. 그럼 만약에 조건이 85점이면 어떻게 돼? 하나,
둘, 세 명밖에 없네. 우리 고급 필터에서 조건 거는 거랑 똑같아요. 데이터베이스 조건 거는 게. 근데 지금까지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조건을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걸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필기가 85점 이상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그럼 만약에 요 D2가 아니라 이거를 E2 잡으면 어떻게 될까? 85점이 이상이 3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기 점수의 개수를 세니까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지 뭐. 그래도 나와요. 똑같아. 얘를 종합 점수의 개수를 세도 돼. 조건은 필기가 85점 이상이니까 하나, 둘, 셋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명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잡으면 어떻게 돼? C2를 잡으면 어떻게 돼? C2 필기 점수가 85점 이상인 사람이 하나, 둘, 세 명인데 추신고의 개수를 세라 그랬죠. 근데 추신고는 글자잖아. 글자를 못 세지. 카운트니까 그때는 카운트 A라고 쓰면 계산이 되겠지. 그때는 3명이 나오겠지. 필기시험에는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게 함수를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느냐 하는 게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고, 어차피 실기시험에는 물어보면 되니까. 30페이지에 뒷섬 똑같아요. 똑같아. 그것도 그 오른쪽에 31페이지에 D 에버레이도 똑같고 D 카운트 A하고 똑같고. 32페이지 보면 D 카운트가 있고요. D 카운트 A는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조건에 맞는 숫자든 글자든 개수를 세는 거고, D 카운트는 뭐예요? 숫자 항목에 대한 개수만 세는 거예요. D 카운트 A는 다 세는 거지. 숫자가 있건 글자가 있건 세는 거고, D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만 세는 거예요. 숫자의 개수만. 33페이지의 라운드는 뭐예요? 라운드 업 이런 거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라운드는 반올림, 라운드 업은 올림, 라운드 다운은 내림. 반올림은 5를 기준으로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올라가고 아니면 내려가고, 라운드 업은 뭐야? 0만 아니면 다 올라가는 거고, 뭐 1.1 그러면 2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라운드업을 해버리면. 라운드 다운은 뭐야? 무조건 잘라버리는 거고. (34페이지에) 썸이프 나와있어요. 썸이프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거죠. 조건에 맞는 것들의 합계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요거. 그런데 함수를 쓰는 조건이 좀 있어요. 는 D 카운트 if를 쓰면 범위가 있고 조건이 나와요. sum if를 쓰면 범위가 있고 조건이 있고 합계를 구할 범위가 나오고, average if는 뭐야? average if는 범위가 있고 조건이 있고 평균을 구할 범위가 있고, count if에서는 개수를 구할 범위가 없어요. 자 보세요. 다음 중 우주고가 몇 명이니? 라고 물어보면 요 데이터 중에서 우주고가 몇 명인지는 하나, 둘, 셋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주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실기 점수의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걸 따져야 되잖아. 조건은 범위는 여기고 조건은 우주고고 합계 구할 범위는 실기인지 종합인지를 블럭을 잡아줘야죠. 우주고 학생들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버리지 if 해가지고 이 범위 중에서 우주고에 해당하는 종합점수의
범위를 정해주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우주거에 대한 평균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운트 if는 세는 거니까 빼고 나머지 sum if나 average if는 계산을 따로 해줘야죠. 합계를 구하던 평균을 구하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범위가 들어간다라는 거지. sum if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ABS는 뭡니까? 절대값이라 그래. 절대값. 자 보세요. 는 ABS 가로 열고 1 빼기 2 그럼 어떻게 돼? 1이죠. 그냥 1 빼기 2 하면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이니까 ABS 가로 열고 2 빼기 1 하면 어떻게 돼? 2 빼기 1이면 이것도 1 나오겠지. 1에서 2를 빼면 음수가 나오고 2에서 1 빼면 양수가 나오는 게 뭐가 큰지 뭐가 작을지 모르잖아요. 우리 계산을 다 안 해보니까. 그러니까 앞에다 ABS를 써주고 빼주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던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던 간에 하여튼 양수가 나오게끔 하는 게 절대값이. 우리 수학에서 이런 거 배웠잖아요. 절대값 이렇게 써가지고 뭐 x는 이런 거 있었잖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절대값 x는 x고 x가 0보다 작다면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고 뭐 이런 거 있었다고. 이런 것들을 요 절대값이란 기호를 이 절대값이란 기호를 ABS 앱솔루트라고 하는 함수에다 쓴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뭐 한두 번 정도. 예. 36페이지 MOD 함수. MOD 나머지 구하는 함수죠. 나머지 구한 함수는 어떤 수를 나눴어요. 제수 피제수가 있단 말이야. 10을 3으로 나눴어. 어떤 수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 1, 2 세 가지 중에 하나겠지 뭐. 어떤 수를 7로 나누면 어떻게 돼? 나머지는 0, 1, 2, 3, 4, 5, 6 7개가 있겠지. 어떤 수를 10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00가지가 있겠지. 0서부터 99까지 있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MOD는 이거는 나머지를 구하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왜 나머지를 구하느냐 하는 거지. 는 MOD 어떤 수를 2로 나누었어. 어떤 수를 2로 나누었더니 그러면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 아니면 1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이 나머지가 0이면 나머지가 0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0으로 똑 떨어져 나누는 거니까 이게 짝수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만약 1이면 뭐가 되는 거야? 홀수가 된다는 얘기지. 홀수가 둘 중에 하나니까. 2로 나누어졌으니까 나머지가 0이라는 건 2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렇죠. 나머지가 0이니까 그러면 짝수가 되는 거. 근데 이거는 뭘까요? 는 MOD 어떤 수를 3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래. 어떤 수를 3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래. 이건 무슨 의미예요? 3의 배수라는 말이지 뭐. 짝수가 뭔데? 2의 배수잖아. 2의 배수. 짝수는 2의 배수고, 그런 거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사과가 몇 개가 있고 상자가 몇 개가 있는데 담고 나면 나머지가 몇 개 남느냐. 이건 초등학생 계산법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50을 20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이걸 왜 물어보냐고. 우리가 애기야? 그거를 묻는 의도는 단순히 상자가 있고 과일 개수가 있는데 상자만큼 개수만큼 남고 남는 떨거지가 몇 개가 남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이해를 하느냐 하는 걸 묻는 거죠. 2의 배수인지 3의 배수인지 7의 배수인지 이런 걸 묻는 거지. 아무래도 엑셀은 숫자에서 시작한 거니까, 수학에서.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수를 나누게 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써 있잖아요. MOD는 홀짝을 판별하거나, 홀짝이라는 말은 뭐야? 1의 배수냐 1의 배수가 아니냐 묻는, 2의 배수냐 2의 배수가 아니냐 묻는 거지. 아니면 어떤 수의 배수냐 이런 걸 본. 3의 배수냐 7의 배수냐를 판별하고 2의 배수냐 아니면 아니냐. 2의 배수가 짝수고 2의 배수가 아니면 홀수지 뭐. 2로 나누었으니까. 그런 거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상대 담아가지고 몇 개 남는 자를 묻는 게 아니라. 자, 책에 보니까 라운드, 뭐 라운드업 아까 나왔었어요. 예, 반올림, 올림, 내림 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꾸준히 연습해서 계산해 보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요. INT 38쪽에 INT 함수 나왔어요. INT는 자 보세요. 는 INT 5.7 이건 얼마냐 이거지. 이건 5가 되고요. 는 INT 마이너스 5.6 5.7이야 5.6 이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트렁크 있어요. 트렁크에서 5.6 하면 뭐가 된다? 5가 아니라 5.6 한다. 이런 뭐는 5가 되고요. 마이너스 5.6 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돼요. 양 쓸 땐 똑같아요. 양 쓸 땐 똑같아. 양 쓸 땐 똑같은데 쓸 땐 다르죠? 트렁크 함수는 약간 차이가 나요. 자,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숫자가 있는데 여기가 5가 있고 여기 6이 있어요. 6이 있어요. 5.6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INT 함수는 뭐냐면요. INT 함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자, 넘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5.6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5.6을 넘는 거죠. 넘는 거죠. 그렇죠. 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넘으면 6이 되잖아. 넘지 않으니까 5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5가 있고요. 마이너스 6이 있나? 마이너스 5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6이 있어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5.6이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5.6이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5.6이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5.6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넘으면 마이너스 5죠. 여기 0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5.6을 넘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마이너스 6으로 가야지. 마이너스 6으로 가야지. 마이너스 5가 크죠? 마이너스 6보다.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는 숫자예요.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그러니까 6 그러면 어떻게 돼? 6을 안 넘으니까 6이지 뭐. 6을 넘어가면 7인데 안 넘어갔으니까 자기 자신 그대로 있고. 5.7 그러면 뭐야? 5.7을 안 넘어갔으니까 5.7을 넘어가면 6대잖아. 근데 5.7을 안 넘어갔으니까 5로 돌아와야지. 근데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는 거고 왼쪽으로 빠지면 작은 숫자지 않습니까? 근데 트렁크는 무조건 뒤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트렁크는 함수가 뜻이 좀 달라요. 그런 함수의 의미를 알고 계시면 왜? 그 함수라고 하는 게 기능이라 그랬잖아요. 기능을 모르면 밥을 할 때 밥솥에다 할 거냐 아니면 솥에다 할 거냐 냄비에다 할 거냐
아니면 무슨 뭐 플라스틱 락앤락 그릇에다 할 거냐? 근데 그 중에 제일 좋은 도구는 기능은 밥솥이란 말이야. 냄비에도 밥은 돼. 예. 뭐 저쪽 후라이팬에다 밥을 해도 되죠. 알면 하는 거고 모르면 못 하는 거지 뭐. 근데 정확한 기능을 알아야 마음대로 하던 말든 하지. 예. 함수가 기능이라 그랬어요. 기능. 수학적인 걸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썸 함수 39페이지 보면 34번에 썸 함수 이건 너무 쉽잖아. 40페이지에 35번에 트렁크란 함수 있죠? 트렁크 지금 나왔네. 트렁크는 소수점 미만이든 하여튼 잘라버리는 거야. 잘라버리는 거. 소수점 이하가 두 자리가 있는데 뭐 소수점 이하 한 자리만 남겨놓고 잘라라 이거지. 마치 저런 거랑 같죠. 라운드 다운하고 비슷하죠. 라운드 다운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나오는 익스포넨션이라든지 팩토리얼 같은 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ESP가 2.718283 이렇게 나가는 지수함수라는 거로 저는 수학 시간에 기억이 나는데 이걸 왜 배웠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뭐 로그 함수도 있어. 상형 로그, 지수 로그 뭐 이런 거는 기억이 난 것 같아. 이과 출신이라. 근데 선생님 혼자 떠들어갖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냥 그런 게 이과구나 있는가 보다. 왜 쓰는지는 모르고. 근데 나이 먹어서 제가 컴퓨터 강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있긴 있네 하고 생각은 나는데 용법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다음에 팩토리얼은 그런 거 있잖아요. 팩토리얼은 이렇게 쓰잖아. 5 팩토리얼 이렇게 딱 찍으면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거꾸로 내려가면서 곱하는 거. 이게 팩토리얼이라는 거죠. 누승.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지. 는 FACT 5 이렇게 쓰면 뭐야 5 팩토리얼 뭐 이런 거라는데 애기들은 몰라요. 시험에 안 나와. 그 다음에 파이도 있어. 파이 42페이지에 보면 파이. 근데 파이는 이렇게 써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게 몇 개 있어요. 는 투데이 괄호 열고 닫고 일이 끝나지 않습니까? 는 파이라고 쓰면 이게 3.141이라고 해가지고 막 길게 계산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지름 곱하기 3.14 뭐 예전엔 3.14로 곱했잖아요. 3.14로 곱하면 안 되지. 오차가 얼마나 큽니까? 그럼 3.14 1591까지 곱해야 돼? 이 곱하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파이라는 함수를 써주면 알아서 컴퓨터가 3.14 1591인지 몇 자리인지 알아서 곱해주더라 이거. 얼마나 길어? 3.14 1592 65 35 89 79 이거래. 아유 외우기도 힘들어. 42페이지 39번에 란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란드는 뭐냐면 0과 1 사이의 실수 이무의 실수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린 난수라 그래. 난수. 임의의 숫자 하나 툭 나오는 거야. 임의의 숫자가 뭐 탁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0과 1 사이의 숫자가 몇 개 있어요? 0과 1 사이의 숫자가 몇 개 있냐고.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수를 실수라 그래요.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수를 정수라고 하고.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는 정수가 없죠. 0하고 1인데 그 사이에 뭐가 있겠어. 근데 실수는 0.0000001도 있고 0.0000002도 있겠고. 그러니까는 뭐 수천억 가지가 있겠지. 예. 엑셀은 15자리까지 표현이 가능하니까 소수점이야 15자리까지 나오거든요. 최대 15자리 같으면
9,999억 9,999만 9,999 그러면 12자리고 9,999조 9,999억 9,999만 9,999까지 뭐 그 정도까지 1경계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 하나를 탁 꺼내는 거야. 그래서 왜 꺼내? 이걸 가지고 뭐 계산해 보려고. 임의의 숫자를 하나 뽑아내는 거. 여기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로또 번호 예상하기? 이 계산법은 굳이 안 배우셔도 돼요. 예. 자, 오른쪽에 라운드 다운 나와 있는 건 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니까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고. 44페이지 보면 SQRT라고 나오네. SQRT 루트. 수학에서 말하는 루트.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갖고 여기다 뭐 어떤 수가 들어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루트 7 그러면 어떻게 돼? 루트 4가 2고 루트 9가 3이니까 이 루트 7 같으면 2와 3 사이에 있겠지. 그럼 2점 얼마 나오겠지. 근데 옛날에는 이거 외웠잖아. 루트 2는 1.414 뭐 루트 3은 1.7 얼마 이렇게 외웠는데 그걸 왜 엑셀에서 외우냐고. 그냥 여기다가 는 SQRT 2 쓰면 나오잖아. 이렇게 알아서 3 쓰면 알아서 나오잖아. 그걸 뭐하러 여기다 7 쓰면 어떻게 돼? 7 쓰면 알아서 나오잖아. 이걸 뭐하러 외우고 앉아있냐 이거야. 엑셀 하는 사람은 루트가 무슨 뜻인지만 알면 되는 거지 그 값을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루트 4라는 거는 2고 루트 9라는 거는 3이라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다면은 4와 9 사이에 루트 5, 루트 6, 루트 7, 루트 8 같은 경우에는 2점 얼마가 되겠다라는 것만 알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SQRT 8이 뭐야? SQRT 8이 만약에 4보다 크냐 물어보면 어떻게 돼? 안 크지. 루트 8은 2와 3 사이에 있다 그랬잖아요. 루트 4가 2고 루트 9가 3이니까 4와 9 사이에는 루트 5, 6, 7, 8 같은 경우에는 2와 3 사이에 있는 숫자죠. 근데 4보다 크네? 그럼 아니겠지. 그렇게만 시험에 나오는 거지. 루트 8이 얼마냐? 이걸 왜 물어봐? 루트 8을 내가 왜 외우냐고. 루트 27이 얼마냐? 이런 건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는 간단한 것만 묻는다 이거지. 간단한 것만. 루트 7은 2점 얼마라 그랬죠? 얘가 4보다 크냐? 물어보면 어떻게 돼? 아니잖아. 그럼 만약에 2보다는 크니? 당연히 2보다는 크지. 루트 4가 2니까 당연히 크지. 그때는 참 이런 게 나오겠지. 예. 뭐 그런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어려운 수학 말고. 그 다음에 파워라는 함수는 2,3 쓰면 이건 뭐냐면 2의 3승이란 뜻이에요. 2의 3승. 2의 3승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이거지 뭐. 요거는 연산자예요. 연산자. 2의 3승이다라는 연산자고 파워는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고 우리가 뭐 더하기 할 때 더하기라는 건 연산자고 썸은 합계를 구하는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함수로 계산할 수도 있고 어떤 건 연산자로 계산할 수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연산자. (2의 3승) 뭐 (2의 8승) (2의 10승)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자, 45쪽에 지금 sumif s가 나왔어요. sumif s는 뭡니까? 조건이 2개 이상이 있을 때 합계를 구해라 이거죠. 조건이 2가지 이상이 있을 때 뒤에 s가 붙으니까 복수형이잖아. 맞죠? 그렇죠? 46페이지에
H루급과 V루급이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풀어봐야지. 자, 열기 H루급 한번 풀어볼게요. H루급. 자,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기본문제도 풀어봅시다. 46종의 44번째 함수 H루급. 이제 그 옆에는 45번째 V루급 나왔는데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요렇게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칠해놨는데, 여기 지기가 사원이면 50만원의 상여금을 가져가고 과장이면은 65만원의 상여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말뜻부터 이해를 해야지. 대리는 얼마? 60만원이죠. 그러면 는 당연히 H루급을 써야죠. H루급을. 왜? 밑에 있는 참조표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잖아. 허리젠탈. 수평이란 뜻이야. 수평. 가로 가로. 자, H루급이든 V루급이든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찾는 게 루급 밸류. 찾고자 하는 값이 뭐냐 이거야. 너 뭐 찾는 건데? 나? 이거 여기 직이라고 돼 있는 얘 이거 그거 찾을 거야. 왜? 이거 해당하는 뭐 좀 찾아보려고. 그래? 그럼 그거 찾고자 하는 게 어디에 있는데? 밑에 있어요. 밑에 이렇게. 앞에 직이나 상여금이나 초과수당이나 이 항목의 이름은 안 들어가고요. 알맹이만 잡아요. 알맹이만 잡는다고. 그런데 지금 얘 밑에 있는 참조표는 밑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F4번키 눌러야 돼. 달러가 쪽 들어가야 돼. 야, 컴만. 그러면 아까 여기 사원인지 대리인지 과장인지 있었는데 그 해당하는 거를 사원인지 과장인지 대리를 찾아가지고 상여금 가져올 거니 수당 가져올 거니 묻는 거죠. 너? 상여금. 그럼 상여금은 두 번째에 있네. 첫 번째는 직이고 두 번째는 상여금이고 세 번째는 초과수당이니까 초과수당이면 3이라고 써야 되는데 상여금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에 있는 상여금 가져오라 2 쓴 거죠. 컴마. 사원이면 사원이고 대리면 대리고 과장이면 과장이고 부장이면 부장이 똑같은 글자를 찾아와야 돼요. 대라 이거 찾아오면 안 돼. 그러니까 정확히 일정을 찾아야 돼. 그래, 정확히 일정. 0 써도 되죠. false니까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그리고 자동 처리 쭉 하면은 정확히 가져왔단 말이야. 자, 왜 컴마 2냐? 왜 컴마 2냐? 보세요. 요 직책, 직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가져올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직위라고 하는 기준표에서 첫 번째 줄은 직위고 두 번째 줄이 상여금이니까 두 번째 줄에 있는 상여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2라고 쓴 거고. 왜 false냐? 사원, 대리, 과장, 부장이라는 글자를 똑바로 찾아야 돼. 사장 그럼 어떻게 돼? 사장. 사장은 없어 여기. 에라가 나야지.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이게 false가 아니라 이게 false 같으면 여기가 사장이면은요 에라가 나. 자,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false가 아니라 false가 여기 이렇게 1이라고 써볼게요. 유사하게 일치하는 거라고 쓰면 사원이 얼마야? 사원이 70만원이야? 과장은 안 주나봐. 대리가 60만원이고. 그럼 만약에 사장이면 어떻게 돼? 사장이면 사장도 70만원 가지고 말이 안 되죠? 뭐가요? 꼬이죠?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얘는 반드시 0. 똑같은 글자를 찾아야 돼. 똑같은 글자를. 그래야만이 답이 나오는 거지. 자, 하나 더 가볼게요. 기출문제로 가볼게요.
자, 지금 55개 팔았죠? 판매 수량이 55개잖아. 55개면 얼마예요? 3%잖아요. 40개 이상 69개까지는 3%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70개 이상을 팔면 6%를 할인해주는 거고, 39개까지는 할인율이 없어. 그러니까 이때는 똑같은 55를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40에서 70 사이에 있는 비스무리한 걸 찾았기 때문에 그때는 H루급이나 V루급에서 비슷하게 일치한다는 걸 쓰는 거고, 아까 같은 직책을 찾을 때는 뭐야? 반드시 일치하는 걸 찾는 거고,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따지냐면 할인율을 계산하면서 판매 금액에다가 할인율을 적용해줘요. 적용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예.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데 한번 해볼게요. 는 H루급 괄호 열고, 문제가 뭐냐면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을 곱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는 판매 금액을 먼저 곱해야, 는 판매 금액을 먼저 곱하고 판매 금액을 선택하고 곱하기 H루급을 쓸 거라고. 문제지 보면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자,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는 H루급 괄호 열고 판매 수량에 따른 컴마 어디에서 하단에 있는 이 할인율 표에서, 이 표는 F4번 키 눌러야 되겠죠? 컴마. 자, 첫 번째는 수량이고 이 수량에 따른 할인율은 두 번째 줄에 있으니까 2라고 쓰고, 그 다음에 유사하게 일치하는 걸 쓰는 거예요. 55개라는 판매 수량에 해당하는 할인율은 없거든. 그러니까 40개 이상 70개 미만 이런 뜻이니까 안 써도 되죠. 유사일치를 써도 되고, 여기다 1이라고 써도 되고 2라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죠. 안 써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14250원에 대한 곱하기 얼마? 3%. 이렇게 해서 계산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기 싫대. 그래서 10여 자리에서 올리래. 올리면 어떻게 돼? 4,300원이 되나? 4,208원이 아니라 4,300원이 돼서 4,300원 할인해주겠다 이거죠. 할인을 좀 더, 다 뭐 100원이라도 해주면 좋아하니까 소비자들이. 4,208원 할인해주면 2원을 거실러줘야 되잖아. 2원짜리 동전이 어딨어 지금. 현금으로 가져온 사람 참 애매하다만 그냥 100단위로 잘라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 앞에다가 라운드 업, 저 뒤에다가는 컴마 마이너스 2라고 쓰자 이거지. 이렇게. 그럼 아까 할인된 금액이 4,208원인가 그랬는데, 10단위에서 올림을 해버렸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4,300원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4,300원을 할인해 줘야죠. 그러면 뭐야? 실제 판매 금액은 얼마야? 실제 판매 금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는 판매 금액에서 할인액을 빼줘야죠. 판매 금액에서 할인액을 빼주는 게 실제 금액이잖아요. 나 요 돈만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요렇게 받는 거지. 만약 이걸 직접 계산하면 어떻게 돼? 는 판매 금액에서 빼기를 라운드 업 판매 금액 곱하기
HLOOKUP 얘 컴마 이거 컴마 2 컴마 마이너스 2 이렇게 줘야 돼요. 실제 판매 금액을 계산하라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를 빼야 되잖아요. 요거에서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뺀 것까지 다 한꺼번에 계산해야 되니까 계산이 좀 더 한 번 더 들어가야죠. 그 판매 금액에서 할인액을 빼줘야 실제 판매 금액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쉽게 느껴지는 거는 왜 할인액만 계산할까? 할인액만 계산하지 말고 실제 판매 금액을 계산하면은 계산이 좀 더 복잡해지겠지만은 그래야 사장님이 145,950원 주세요 이러면 되잖아. 금액이 왜 그래요? 할인해서 그래요. 그럼 할인액이 4,300원 됐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잖아. 14250원에서 4,300원 할인해서 돈 주세요 라고 하면 소비자가 헷갈려 하니까 아예 이렇게 계산해서 표시해주면 좋잖아. 아니면 이 자체를 또 10의 자리에서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지? 이때는 올리면 안 되지. 이제 받을 돈이니까 잘라야 되겠죠? 자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라운드 다운을 써야지. 여기다가 컴마 마이너스 2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실제 받는 돈이지. 그러니까 할인할 때는 더 할인해주고 받을 때는 좀 더 빼서, 그렇죠. 라운드 업으로 할인액을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실제 판매 금액은 라운드 다운으로 깎아줘야지. 이렇게. 너무 복잡해지나요? 함수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HLOOKUP 3개밖에 안 썼잖아요. 실제로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는 풀어야지. 실제 업무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우리 업무상에서는. 떠나서 일단 할인액만 계산하는 것만 잘 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는 그 정도 수준만 나오니까. VLOOKUP은 뭐예요? 자 보세요. 얘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요거를 계산할 때는 HLOOKUP을 쓰지만 요걸 계산할 때는 VLOOKUP을 쓰는 거예요. 참조표가 세로로 나열되어 있으면 VLOOKUP 버티칼,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면 HLOOKUP 호리젠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원리만 아시면 HLOOKUP, VLOOKUP은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이런 거고,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냐 반드시 일치하는 거냐 뭐 그거하고 똑같은 거고, HLOOKUP, VLOOKUP 사이에는 똑같습니다. 48페이지에 추수함수 나와 있어요. 추수함수. 그렇죠. 추수함수도 실제로 우리가 많이 풀어봤어요. 아까도 추수함수에 대해서 뭐 이런 거 나왔지 않습니까? 추수함수에서 위크데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풀어봤고 많이 나와요. 추수함수는 무진장 많이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시험을 봤는데, 대회를 치렀는데, 1등에서 4등까지는 본선 진출, 나머지는 뭐 보류, 뭐 빈칸 이렇게 하시오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7사람이 대회를 치르면 4등까지는 본선 진출하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이런 거 있죠. 7명 1등에서 4등까지는 본선 진출, 5등서부터 10등까지는 빈칸. 이러면 는 추수 랭크 함수에 의해서 랭크 함수에 의해서 5보다 작으면 1, 2, 3, 4면 5등보다 작다면, 아니지, 이렇게 랭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본선 진출
본선 진출, 본선 진출, 본선 진출. 4등까지는. 5등은 빈칸, 6등 빈칸, 7등 빈칸, 8등 빈칸, 9등 빈칸, 10등 빈칸.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죠. if 랭크 함수에 의해서 이 석차가 5등보다 작다면 그러면 뭐다? 본선 진출. 아니면 빈칸. 이렇게 해도 되겠죠. 순위를 매겼는데 순위가 5등보다 작다면 1, 2, 3, 4등이라면 본선 진출. 아니면 뭐야? 빈칸. 이렇게 하면 되고. 랭크 추수함수를 쓰면 10가지를 다 나열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런 거예요. 문제가 여기서 꼬여가지고 1등은 대상, 2등은 금상, 3등은 은상, 4등은 뭐라고 할까? 동상. 그 외에는 참가상 이라고 하자 이거야. 근데 그 외에는 하지 말고 이렇게 봅시다. 5등부터 100등까지는 5등에서 100등까지는 참가상이라고 하자 이거야. 그러면 이걸 if로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if 랭크 함수 계산한 것이 1이니 물어봐서 1이면 뭐야? 대상. 그렇죠. 아니면 또 어떻게 돼? 또 물어봐야지. 또 물어봐야 돼. 2등이니? 그러면 금상. 아니면 또 물어봐야지. 너 3등이니? 그럼 뭐야? 은상. 또 물어봐야 돼. 너 이번에 4등이니? 그래 4등이면 뭐야? 동상. 그것도 아니면 뭐야? 참가상.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if가 몇 번 나왔어 벌써? 4번 나왔죠? 근데 우리 시험엔 if 2번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아니라서 랭크 함수 추수함수를 쓰면 어떻게 될까? 는 추수라고 쓰고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1등이면 대상, 2등이면 금상, 3등이면 은상, 4등이면 동상, 5등서부터는 참가상인데 참가상을 계속 찍어줘야죠. 이러려면 힘들지. 이러려면 힘들어. 이거는 솔직히 불가한 문제예요. 이렇게 풀라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문제야. 이건 잘못된 거다 이게. 이거는 사실은 틀린 거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는 if 에라 해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그대로 써요. 여기까지 그대로 써. 근데 1등, 2등, 3등, 4등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이 나오지만 5등서부터는 없잖아요. 추수함수에. 그때는 무조건 뭐다? 참가상. 이렇게 해주는 거지. 이렇게.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야. 이것도 비현실적이지. 왜 비현실적이야? if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 시험에는 if가 2번밖에 안 나오거든. if가 100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의미가 없다 이거지. 그리고 추수함수를 쓰면 여기다 컴마 해가지고 참가상을 몇 번을 써야 돼? 6번을 써줘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if 에라를 쓰면은 요 함수에 의해서
네 가지는 추수함수로 해결을 하고 나머지 96개는 에러가 발생하니까 참가상으로 그냥 추려버리면 되거든. 아까 어디 갔어? 여기 이걸 해주는 거지.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풀어봐야 이 상황에는 이렇게 저 상황에는 저렇게. 시험 보는 사람이 10명 같으면 그냥 대충 추수함수로 그냥 뿌리면 되지만 시험 보는 사람이 1000명이다 100만 명이다 그러면 그때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 1등 대상, 2등 금상, 3등 4등 이건 은상, 동상. 아니지? 1에서 1등 같으면 대상이고 4등 같으면 동상이고 5등은 뭐야? 5등서부터는 뭐야? 참가상이죠? 이렇게 V를 해줘도 되지. 50등이면 뭐야? 참가상. 5등서부터는 다 참가상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V를 가지고 이렇게 매겨줘도 되죠. 추수함수로 해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예. 다음 시간에 인덱스 함수부터 좀 더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관련도 문제들을 좀 풀어봐야 되겠죠. 관련도 문제들을. 예.